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손떨림 관련 자료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춘천에 계신 유명호 어르신 메모도 있었잖아요. 손주 장난감 만들어주기가 힘들어졌다고. 당신의 경험과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단서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손떨림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 이 점이 강조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자료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 핵심 원인이 있거든요. 네, 본태성 진전, 그리고 파킨슨병, 또 약물 부작용이나 대사 이상, 여기에 좀 주목해서 핵심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가 그런 본태성 진전인데요. 여러 자료에서 보니까 이게 60세 이상에게 가장 흔한 떨림이라고 언급되고 특별한 어떤 기저질환 없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네요. 네, 그렇죠. 특징적인 건 그 물건을 잡거나 팔을 뻗을 때처럼 어떤 행동을 할 때 양손이 좀 대칭적으로 떨리는 경향이 심해진다. 뭐 이런 점이네요. 맞아요. 물 따르거나 국 뜨는 거 생각하면 딱 이해가 가죠. 네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당신 자료에도 있었죠. 대전 박명자 어르신, 친구분들이랑 차 마시다 잔을 흘려서 그 모임까지 좀 꺼리셨다고. 저런. 근데 이제 신경과에서 본태성 진전 진단을 받으시고 그 프로프랄롤 같은 약물 치료를 받으셨대요. 신경 신호를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전되셔서 손주랑 종이 접기도 가능해졌다는 메모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완치는 어려워도 조절은 가능하다는 점. 조절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뭐 알코올이나 카페인 줄이기, 잠 충분히 자기, 스트레스 관리, 또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거요.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조언도 여러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흥미로운 건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김동진 한의사 노트도 있었는데 한의학적 관점도 있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요? 네, 이걸 진증이라고 부르면서 뭐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 아니면 기혈 부족 뭐 이런 걸로 보고 숙지왕 구기자 같은 약재나 손 마사지 같은 걸 권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진증이요. 그것도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이것도 여러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네, 그쵸. 뇌에서 이제 움직임을 조절하는 도파민 세포가 점점 줄면서 생긴다 뭐 이런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기엔 좀 미세한 떨림으로 시작해서 점차 행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게 특징이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본태성 진전하고의 차이점,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강조하는데요. 차이점이요? 네, 파킨슨병 떨림은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쉴 때 심해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랄까 알약 굴리는 듯한 모양, 그걸 보이고 또 한쪽 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쉴 때 심해지고 한쪽 손에서 알약 굴리는 모양. 네. 네, 부산 이정호 어르신 사례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TV 볼 때 쉬고 있는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해서 초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네네. 하지만 그 레보도파 같은 약물 치료, 뇌에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거죠. 그거랑 태극권 같은 운동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박지훈 교수님 강의 노트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인데요. 단순히 떨림만 보는 게 아니라 동작이 느려지거나 몸이 뻣뻣해지고 또 걸음걸이가 변하거나 글씨가 작아지는 거, 이런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지 이걸 살피는 게 파킨슨병 조기 발견에 아주 결정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증상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보이면 꼭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뭐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나 손 쓰는 취미도 도움이 되고 우울감 같은 비운동 증상 관리도 중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비운동 증상도 꼭 챙겨야죠. 자, 이제 세 번째 원인인데요. 약물 부작용과 대사성 질환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약물이 떨림의 원인이길 수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그렇죠. 의외로 많습니다. 뭐 천식약이나 일부 항우울제,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게 예시로 나와 있었고, 물론 뭐 카페인 과다 섭취, 이것도 일시적인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대구 최용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혈압 약을 바꾼 뒤에 떨림이 좋아졌다는 사례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죠. 약을 바꾸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임의로 약을 끊는 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야 한다. 이 점은 여러 번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홍길봉 어르신 사례처럼 떨림도 있고 가슴 두근거리고 체중도 빠지고 이런 거요. 아, 갑상선 문제. 네. 그리고 저혈당. 정미영 어르신 사례처럼 당뇨약 드시는데 식사를 걸렀더니 떨리고 식은땀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혈당도 원인이 되는군요. 네. 간이나 신장 문제 또는 비타민 B12 결핍. 이건 박수진 교수 연구 노트에서 특히 채식주의자분들 주의하라고 언급했었죠. 이런 다양한 대사 이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아, 비타민 B12 결핍도요? 네. 그래서 김현진 교수님 조언으로는 저혈당일 때는 빨리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손떨림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 전문의를 찾는 거네요. 신경과나 내분비내과 같은 곳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치료 외에 일상 관리의 중요성도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줄이기, 잠 푹 자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공쥐기나 고무줄 당기기 같은 손운동도 도움이 된다는 팁들이 많았죠. 아, 손운동도요? 네, 용인 김수철 어르신처럼 좀 무거운 수저를 쓰거나 컵을 반만 채우는 그런 생활 속 요령 같은 것도 유용하고요. 물론 가족의 지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네네, 정말 그렇겠네요. 근데 다행인 점은 그 보내주신 의료기술 동향 자료를 보면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기술들이요? 네, 약물이나 수술 말고도 그 세브란스 병원 김지연 교수님이 언급한 스테디웨어나 에마워치처럼 떨림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착용기기나 아니면 AI 기반 맞춤 치료 같은 새로운 접근법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손떨림은 이게 단순 노화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다룬 그런 주요 원인들 말고요. 어쩌면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당신의 일상 습관이나 주변 환경 요소 중에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안정성에 미묘하지만 꾸준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혹시 없을까요? 사소한 습관이요. 네, 한번 잠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